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입니다. 르네상스는 세계사나 인문학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단어인데요. 그만큼 르네상스는 인류의 역사에서 지식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눈에 보이게 사회 시스템이 짧은 시간에 순식간 바뀌는 사회 변혁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는 인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서히 점차적으로 변화돼서 지금의 서양식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된 한마디로 생각과 이념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난 시기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동기가 일어날 때 만들어집니다. 지난번 중세 후기의 사회 변화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르네상스는 특정하게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조짐과 과정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중세 후반의 십자군 전쟁과 동방교역으로 항구 도시가 발전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지만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노동과 화폐의 교환 개념, 거기에 따른 노동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분의 계층의 이동도 이전 시대에 비해 좀 더 수월해졌고 부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따라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죠. 이처럼 중세 후기부터 도시와 상업에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유,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선택과 책임이라는 개념이 태어나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이 이태리 중부 피렌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태리였을까요? 첫째로 이태리야말로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고, 둘째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태리는 동로마와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태리 항구 도시들이 급속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이태리는 동로마를 거쳐가는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요. 교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과 물자 그리고 자원과 화폐의 교환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신흥부자가 생겨나고 돈이 넘치게 되죠. 사람과 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다양하게 교류되었는데요. 이슬람의 경험주의와 과학과 수학이 빠르게 보급되었고 이태리 특유의 개방성과 빠른 적응력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동로마가 붕괴되면서 동로마에 머물던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이태리로 이동하는데요. 이 또한 르네상스가 왜 이태리에서 시작됐는지 설명되는 배경일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알프스 산맥 이남과 이북으로 그 모양이 조금 다르게 발전되는데요. 르네상스의 시작이었던 이태리에서는 회화와 건축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양 예술의 시작을 성당의 벽화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중세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이야기와 예수의 생애를 그림으로 성당 내부에 그렸습니다. 이게 중세 후기로 가면서 스테인글라스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스테인글라스는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만들기도 힘들었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프레스코 기법은 제작도 쉽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유럽 지질에는 석회가 많은데요. 벽에 석회가 굳기 전에 축축한 석회벽에 색깔을 입혀 그림을 그리는 이 프레스코 기법은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벽이 굳기 전에 빠르게 그려야 하고 벽이 마르면 수정이 불가능해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지만 이 기법은 어디에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교회 내부는 물론 여러 신흥 부자들이 자신의 터전에 실내 공간을 꾸미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그림의 대상이 신과 성경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예쁘고 아름다운 인간이 회화의 대상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나체의 모습, 그리고 화려한 색감의 초성화들이 인간의 눈에 보기 좋게 그려지고 만들어집니다. 시각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자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데요. 가장 감각적이고 외부 자극에 빨리 반응하는 감각이 시각인데요. 이런 시각예술이 알프스 남부를 중심으로 유행했습니다. 알프스 남부는 날씨가 참 좋아요. 일조량도 풍부해서 사람들도 여유롭고 태양에 빛나는 화려한 색감을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감성이 많이 생겨나죠. 남쪽에는 넓은 평야가 자리 잡고 있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넓은 평야보다는 산과 숲의 지대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남유럽이 화려하고 인간적이고 수다스럽고 관계지향적이라면 유럽 북쪽으로 갈수록 좀 더 내향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보급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좀 더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에 집중했습니다. 중세를 지탱했던 신앙과 믿음은 교회와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종교개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주의로 변합니다. 누구나의 시대가 된 거죠. 내가 신과 직접 소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하면 내가 똑바로 하면 이러한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제에게 구원을 부탁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과 나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대로 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생이 구원을 향한, 천국을 향한 하나의 과정 또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생이 정말 중요해진 것이죠. 중세시대 때는 이번 생에 고생을 해도 종교의 순리대로 살면 보장되는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곧 구원과 천국이었었는데요. 르네상스가 되면서 신이 보장하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인정하고 채우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앙의 교리를 따르는 수능적이고 운명론적인 자세였지만 르네상스가 되면서 나의 의지와 선택과 노력에 따라 이번 생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자각,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인쇄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경만 출판된 건 아니었습니다. 구전되는 영웅서사시와 전설은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짜집기 되면서 출판되었고 그러한 이야기는 인간의 억눌린 욕망을 해방시키고 충족시키라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주제로 가득했었죠. 라틴어는 특정 계층의 소유물 또는 권력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성경의 해석을 자기적으로 할 수도 있었고 권력 유지와 확장의 욕망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지식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죠. 라틴어로 된 책들은 특권층만 읽을 수 있었고 도서관에 곱게 고이 중요하게 보관되어야 하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자국어로 된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르네상스를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이 늘어나고 정보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인간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하지만 올바르게 유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혼자 운동을 할 때 잘못 운동하면 또는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그 관절을 다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혼자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행동을 통해서 생각의 법, 즉 생각의 근육과 뼈대를 습득하고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면서 자아의식이 생기고 그 자아의식의 가장 중심에는 내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거나 퇴보시킨 그 핵심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은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욕망을 일으키죠. 중세시대에는 계속 억눌리고 인간적인 욕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에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인간이 되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회복,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공부, 즉 인문학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말하는 문사철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이 문사철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닌데요. 단지 그 대상이 조금 더 인간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중세에는 신을 찬양하는 종교문학과 서정시가 대다수였다면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문학의 대상이 인간의 감정과 사고로 바뀝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비교는 마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비교와 유사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세상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은 절대적이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지만 르네상스가 되면서 조금씩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는데요. 무엇보다 자유, 의지와 선택이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릅니다. 단순하게 자유롭게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넘은 방종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따라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운명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인데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사회 계층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데요. 이 신문제 사회에서 자유시민 사상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문학의 특징과 개별적인 작품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영상 공유는 도시책방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